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에 대해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거나 용인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 유죄라고 판단한 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하나였는데요.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추징금 1,200여만 원 역시 10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이유까지 세 가지 혐의 중 법원은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본 겁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 개입하거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엄격하게 증거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에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수사란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량이 사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단히 과장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의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김건희 피고인의 의도를 최대한 나쁘게 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돈이 주가 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건데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지 5년 만에 법정에 선 김건희 씨. 앞서 특검은 김 씨가 단순히 돈을 댄 방조범 성격의 쩐주가 아니고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이라며 징역 11년과 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일단 김 씨가 시세 조종 행위를 알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사이 김 씨의 한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가 팔리는 동안 또 다른 계좌에선 판 가격보다 비싸게 11만 주가 매수됐는데 굳이 이렇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 세력에게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고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녹음되는 걸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 중 김 씨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직접 알려줬다는 사람이 없고 일부 거래는 김 씨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인 의문이 남는 부분은 시세 조종을 인지하고도 도와준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있는지 여부. 그렇지만 특검이 재판에 넘긴 죄목에 방조 혐의는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도 멈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김 씨가 돈을 대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받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결국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이어진 미진한 수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처음 포착된 건 무려 13년 전인 2013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김 씨에게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를 소개해줬고 김 씨가 자금을 댔다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내사 단계에 멈췄습니다. 6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총장 부인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금 부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지금 수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몸통격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주가 조작 일당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도 김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걸 인정했지만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이 돼서야 별도의 경호처 건물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의 단초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법적인 판단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지나버렸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 중 오늘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뿐이었죠. 자, 그런데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샤넬백을 건넨 건 맞지만 청탁은 나중에 했다면 그저 의례적인 축하일 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받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 7월에 1271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 같은 달 6220만 원에 달하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와 청탁에 명백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두 개의 선물을 받을 땐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나 교육부 장관의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예방 등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가장 먼저 받았던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씨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하기 일주일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했는데 이건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김 씨가 측근인 유경옥 전 비서관에게 자신을 위해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부탁한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피고인 김건희. 선고 직후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김 씨 측은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높게 나왔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오늘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판결이 의아한 부분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 맞는데 김건희 씨가 뭐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누가 이런 일에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도 없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 명 씨가 김 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봤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김 씨 부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김종인,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씨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김건희 씨의 당선인에게 밀라고 했다는 등의 육성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정상적으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론조사 제공, 공천 청탁 등 결국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속의 사건들은 실제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일은 아니라는, 어찌 보면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결론이 난 셈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게 주가 조작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최대한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입장을 좀 최대한 생각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이 뭐 고사성어를 쭉 인용하면서 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보면 두 사람이 뭐 정치적 공동체라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샤넬백 같은 경우에 줬는데 청탁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공직자들, 배우자들한테 그냥 그렇게 주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재판부가 이 고사성어를 언급한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형무 등급, 추물 이불량,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고대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표현인데요. 형벌을 내릴 때 신분이나 귀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언급했는데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고 논란이 된 사건이라고 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도 고사성어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인데요. 값비싼 금품을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청탁과 함께 수많은 귀금속과 가방 등을 수수한 김 씨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V제로로 불리던 권력자가 받은 선물이 청탁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등 알선수재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형벌을 내릴 때 귀천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굉장히 사실 정치적 영향이 강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뭐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디올백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고 샤넬백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고 그라프 목걸이도 그게 과연 성립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려진 김 씨의 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 외에도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의 재판들이 또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 말고도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간매직 혐의 재판인데요. 또 2차 특검법이 통과돼 김 씨는 관저 이전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향후 김 씨의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림도 뿌리치지 못해서 받았을까라는 또 판단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법조팀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